38번 한번 볼게. 인간은 지식체계 형성을 위해 개념을 필요로 하는데, 그러면 지식체계, 지식이 갖추어지기 위해서는 개념이 필요하다는 거잖아. 개념이 근간이 돼서 지식체계를 완성하는 거야. 자, 그러면 개념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데, 개념이란 그랬으니까 이게 의미를 지금 정의하고 있는 거잖아. 개념을 정의한 거. 어떻게? 여러 관념 속에서 공통을 뽑아내어 종합해서 얻어낸 보편적인 관념을 개념이라고 한다. 보통 한자로 하면 개념은 대개의 생각, 누구나 그렇게 하는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더 자세하게 공통 요소라는 얘기를 했고, 종합이라는 얘기를 했고, 보편적이라는 얘기를 했어. 그러면 여기서 말한 개념은 공통 요소를 종합해 가지고 보편적인 관념으로 바꾸는 거네. 자, 이게 개념이야. 이 개념이 있어야 지식체계가 만들어진대. 이러한 개념을 통해 체계와 기준을 머릿속에 정해놓고 그것을 현실에 적용하는 개념주의적 태도를 지닌 근대 사상가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저 개념을 정해놓고 그다음에 현실에 적용하는 거야. 그러면 기준을 정해놓고 이걸 적용하는 건데, 문제는 기준이 바로 개념이란 말이야. 그럼 개념은 뭔데요? 그러면 보편적인 관념이라고 그랬어. 이 대표적인 사람이 들레즈인데, 들레즈는 이 세상에 동일한 것은 없다라는 전제하에, 이거 중요한 말이야. 이 세상에 동일한 것은 없다. 이게 전제거든. 이거 없이 들레즈 개념을 설명하면 안 돼. 세상을 개념으로만 파악하는 태도를 비판하고, 동일한 게 없는데 개념으로 파악하면 안 되지. 왜? 동일한 게 없다는 얘기는 보편적 관념이 없다는 거고, 개념이 없다는 건데, 개념으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거지. 개별 대상의 다양성에 주목한다. 야, 별표야 되겠네. 개별 대상의 다양성. 자, 개별 대상의 다양성은 결국 들레즈가 말하는 개념을 배제한 거야. 알았니? 공통적인 요소가 종합될 수가 없잖아. 개별이 다양하니까.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차이의 철학을 제시했다라고 들레즈가 지금 얘기하고 있다. 차이의 철학. 일반적으로 차이란 서로 같지 않고 다르다는 의미로 쓰이지만, 그러면 이 얘기는 들레즈가 말한 차이라는 건 일반적인 게 아니야. 일반적인 뜻이 아니야. 들레즈는 차이를 개념적 차이와 차이 자체로 구분했대.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거나 완전히 차이 자체가 다른 거야. 구분하여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차이의 의미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했다. 이때 개념적 차이라는 것은 개념의 종차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어떤 대상과 다른 대상의 상대적 다름, 밑줄 쳐야지. 자, 중간에 어려운 말이 나왔는데, 개념적 차이는 뭔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다름을 의미한다는 뜻이야. 상대적으로 다르다. 차이 자체라는 말은 개념으로 드러날 수 없는 대상 자체의 절대적 다름을 말한다. 정리 한번 해볼까? 그러면 개념적 차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다르다는 얘기고, 차이 자체는 절대적으로 다르다. 두 가지는 그러면 다른 거지, 그지? 개념적 차이하고 개념적 차이라는 말하고 차이 자체라는 말은 다른 거지, 그지? 개념적 차이는 상대적 차이를 말하는 거고, 차이 자체는 절대적 차이를 말하는 거야. 예를 들어 소금의 보편적 특성은 짠맛이지, 흰색 등으로 볼 수 있다. 이게 보편적인 개념이야. 그런데 이런 것을 소금과 설탕의 맛을 비교하거나, 자, 그러면 소금과 수채 색깔을 비교함으로써, 여기서 그럼 동그라미 쳐야 되겠네. 뭐 설탕을 동그라미 치고 숯을 동그라미 쳐야 되겠지. 이게 뭔데? 그러면 소금의 고유의 성질, 보편적 개념의 상대적 비교들이야. 상대적 비교. 알았지? 뒤에 나오네. 소금과 다른 대상들의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 나오지. 상대적 비교. 소금의 개념적 차이가 형성되는 거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개념적 차이는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 그지? 그런데 소금이라는 개념을 동일하게 분류되는 각각의 입자들은 그 입자마다 염도나 빛깔 등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했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소금이 뭐야? 그러면 에이, 설탕하고 다른 거지. 소금이 하얀색인데 그러면 숯하고 다른 색깔이지라고 얘기한 거야. 이건 뭐야? 개념적 차이지.
이해됐지? 개념적 차이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 상대적인 차이. 그러면 소금이 딱 있는데 아주 짠 소금이 있고 웃기지만 싱거운 소금이 있어. 싱거운 소금도 소금이니까 더 짠 게 있을 거 아니야. 소금 자체에 염도를 해봤더니 더 짠 놈이 있고 덜 짠 놈이 있어. 그럼 얘는 소금 자체를 가지고 차이를 구분한 거지, 그지? 그럼 이거는 차이 자체를 말하는 거잖아, 이게.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다른 거하고 비교하면 개념적 차이. 소금 자체, 소금만 가지고 비교하면 차이 자체를 말하는 거야. 됐지? 어떤 소금의 입자들은 다른 소금 입자보다 더 짤 수도 있고 흰색이 조금 더 밝을 수도 있고 이때 각 소금 입자에 가지는 염도 빛깔의 고유한 정도 차이, 염도나 빛깔의 고유한 정도 차이, 이걸 가지고 소금의 특성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소금 입자 자체의 차이 자체를 말하는 거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면 다른 거랑 비교하면 개념적 차이, 자기들끼리 그 안에서 비교하면 차이 자체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야. 자, 들레즈는 개념적 차이로는 대상만의 고유한 가치나 절대적 다름을 파악될 수 없고 그래서 고유의 가치, 절대적 다름이 파악될 수 없다. 왜냐하면 다른 거하고는 차이가 있지만 그 자체를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지. 왜냐하면 개념적 차이는 다른 대상과의 비교를 통해 파악된 결과로 다른 대상에 의존, 자 여기 다른 대상에 의존하는 방식. 이게 개념적 차이고 그 과정에서 개별 대상의 고유한 특성이 무시되겠지. 그리고 또한 들레즈는 개념이 개별 대상들을 규정함으로써 개별 대상의 개념에 포함시키는 상황이나 개념에 맞추어 세상을 파악함으로써 세상을 오로지 개념의 틀로 가두는 상황을 우려했다. 두 가지를 여기 지금 나온 우려의 상황은 뭐냐면 선생님 봐봐. 자, 개별 대상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 이걸 다 묶어버리는 게 개념이야. 공통적인 요소를 종합해서 뽑아내야 되니까. 이거 이러면 안 되고, 혹은 개념이 있는데 개념 안에 틀 안에 각각의 대상들을 집어넣어 버린 거야. 그러면 1번은 개별 대상을 개념 속에 집어넣은 거고 2번은 개념을 먼저 설정해 놓고 그 안에 다 집어넣어 버린 거야. 그럼 이거 지금 들레즈가 우려한 이유가 바로 이거라고. 왜냐하면 미리 정해놓은 거. 자, 봐봐. 이 같은 상황에서 미리 정해둔 개념에 부합하는 개별 대상은 좋은 것으로 그렇지 못한 대상은 나쁜 것으로 규정되는 개념의 폭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미리 정해놓고 그 안으로 집어넣어 버리는 거야. 개입시켜 버린다고. 그러면 그게 바로 미리 정해놓은 개념의 폭력이다라고 얘기한 거야. 한편 들레즈는 개별 대상의 차이를 드러낼 수 있는 작용의 원리를 반복과 강도, 이제 나왔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반복과 강도야. 이게 중요한 말이지. 일반적으로 반복은 같은 일을 되풀이한다는 뜻이지만 여기 그러면 들레즈가 말하는 용어들은 전부 다 일반적인 용어가 아니지, 그지? 되풀이하여 지각된 강도의 차이를 통해 개별 대상의 차이 자체를 발견하는 과정. 이게 바로 반복이라고. 그러니까 되풀이하는 건 맞는데 지각된 강도의 차이를 통해 개별 대상의 차이 자체를 발견해 나가는 게 반복이다.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계속 되풀이하면서 이 대상이 갖고 있는 다른 대상과 다른 점이 바로 차이지, 그지? 그거를 발견해 나가는 게 반복이고, 이때 강도라는 말은 정량화하기 힘든, 정량화라는 건 수치화하는 거야. 힘든 개별 대상이 고유한 크기이자 다른 것과 비교될 수 없는 개별 대상의 감각적 경험을 의미한다. 여기까지 잘 모르면 예시로 넘어가면 돼. 그러면 여기 지금 들레즈가 말하는 반복은 되풀이해가지고 개별 대상의 차이를 발견하는 게 반복, 강도라는 것은 여기서는 다른 것과 비교될 수 없는 개별 대상에 대한 감각적 경험을 얘기해. 잘 모르면 예로 들어가잖아.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피아노와 같은 악보를 반복해서 연주했대. 그러면
각각의 연주는 결코 동일할 수 없으므로 연주가 반복될수록 연주자와 관객 모두 연주 때 연주마다 서로 다른 강도를 느끼게 된다. 자, 예를 들어볼까? 연주자가 똑같은 걸 10번째 하면 뭐 지칠 수는 있겠지만 자신감이 있다 없다? 있다. 왜? 9번의 경험이 있으니까 되풀이하면서 자신감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 강도가 세게 연주할 수도 있어. 즉 각각의 연주는 차이 자체를 드러내게 되는 것이다. 맞지, 그지? 10번의 연주 중에 1번부터 10번까지 각각 다 다르겠지. 뭐가? 연주의 강도가. 점점 뒤로 갈수록 훨씬 더 자신감이 생길 거야. 그래서 각각의 연주는 차이 자체를 드러내게 된다. 이처럼 들려지는 차이 자체란 반복에 의해 경험하게 되는 강도의 차이를 의미한다. 잘 모르면 지금 피아노 연주 10번째 연주가 가장 강도가 세다고 생각하면 돼. 같은 걸 여러 번 했으니까 자신감 생기지요. 그러면 연주하는 실력도 훨씬 더 많이 발휘해야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10번째 연주 자체가 있잖아. 굉장히 세단 말이지. 명확하고 테크닉도 우수하고. 그게 바로 반복의 결과야. 아니? 그렇다면 처음부터 9번째까지의 연주보다 10번째 연주는 다르지.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게 반복을 통한 결과란 말이야. 일반적으로 인간의 의사소통을 위해 서로가 동일하게 인정할 수 있는 개념이 필요해. 이거는 의사소통의 공통점이니까 없으면 안 돼. 개념을 통해 형성되는 인간의 지식체계가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념은 인간에게 필수적이야. 맞았지? 아까도 처음에도 얘기했잖아. 개념이 쌓여서 지식체계가 완성된다고. 들레즈는 이와 같은 개념의 기능을 전면적으로 부정한 것이 아니다. 이런 거 중요한 말이에요. 왠지 알아? 전면적으로 부정한 게 아니래. 그러면 무슨 뜻이야? 일부는 인정한다. 일부 인정. 완전 반대는 아니다. 그런 얘기야. 다만 들레즈는 개념을 최고의 가치로 숭상하면서 이 세상 개념으로 온전히 규정하려는 기존의 철학자들의 사상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고 철학의 시선을 개념에서 현실 세계의 대상으로 돌리겠다 했다는 점에서 의의 가치를 찾을 수 있다. 됐니? 그러니까 기존 철학자들은 개념 속에서 보편적 관념 속에서 지식체계를 세우려고 했는데 미안한데요. 개념 있잖아. 개념적 차이와 차이 자체라고 해서 다른 것과 공통점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양하게 존재할 수도 있어요. 완전히 다른 거잖아. 그지? 그럼 개념이라는 말 자체는 부정한 게 아니잖아, 지금. 그지? 하지만 개념이라는 게 기존 철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보편적 관념, 토탈 종합하는 거 그게 안 된다고. 왜냐하면 개념은 개별 대상마다 다양하다 그랬잖아. 이게 기존 철학자하고 다른 점이란 말이야. 알았지? 그래서 이 글은 사실은 뭐 여기서 지금 나온 대로 한다면 첫 번째는 들레즈가 개념적 차이와 차이 자체에 대해서 구분한 걸 얘기했는데 차이 자체는 말이야. 잠깐 정리해볼까? 차이 자체가 두 번째라고 했지. 이건 절대적 차이라고 그랬어. 절대적으로 다른 거. 왜 절대적으로 다르다는 걸 어떻게 느끼는지 알아? 그거는 반복과 강도의 차이로 느낄 수 있다. 이게 차이 자체를 우리가 이해하는 느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반복을 통해서 강도를 통해서. 반복은 되풀이하는 건데 거기서 강도를 발견해 나가는 거야. 자체에 따라서. 강도는 정량하기 힘들다고 그랬는데 개별 대상을 감각적으로 경험하는 거야. 감각적 경험. 강도는 감각적 경험. 그 다음에 반복은 이거는 발견, 즉 개념 자체를 발견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까? 문제 1번. 위클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1번. 기존의 관점을 비판한 특정 견해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점에서 의의를 밝히고 정답 1번. 기존 관점은 뭔데? 개념주의적 태도를 비판한 거지. 자, 개념주의적 태도를 지닌 기존 사상가들. 이게 잘못됐다고 들레즈가 비판한 거야. 기존의 관점이 뭐라고? 개념주의적 태도. 그 다음에 비판한 건 누군데? 특정 견해는 들레즈의 철학. 맞지? 그 다음에 예시는 뭐지? 소금과 설탕.
혹은 소금하고 연주. 설명의 마지막에 현실 세계로 대상 자체로 돌려놓은 거다. 정답은 1번이야. 알았니? 두이론 아니고요. 두이론 없어. 여기서는 지금 개념주의적 태도가 잘못됐다고 들레즈가 비판한 거야. 두 개의 견해는 보이지 않고 더더욱 절충도 있을 수가 없지. 하나의 이론인데 무슨 절충이. 3번 특정 이론의 변천 과정. 그럼 들레즈가 몇 년도에 뭐하고 처음에 뭐하고 나중에 뭐하고 이런 식으로 아니지. 4번 특정 견해의 특징을 드러낼 수 있는 역사적 사건 그런 거 없는데. 그 다음 마지막 5번 들레즈의 특정 견해를 뒷받침하는 다른 견해 안 나왔지. 그지? 이거는 사회적 현상도 분석하지 않고 있지. 전부 다 틀렸어. 정답은 1번이야. 2번, 35번으로 갈게. 윗글을 바탕으로 기억부터 디귿의 내용을 이해한 거다. 적절한 것은. 자, 기억은 소금, 디귿은 연주.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니은이 소금 입자야. 1번, 기억과 달리 니은은 개념에 해당된다. 자, 기억은 대상이야, 대상.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 기억은 대상이다, 대상. 소금, 이런 것들, 대상. 설탕, 숯. 이걸 말하는 거야. 얘네들은 대상이야. 그러니까 소금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설탕과 비교하고 소금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색깔을 숯과 다른 점을 얘기한 거야. 알았니? 그러면, 기억이 대상이면 니은은 뭘까? 그러면 대상은 대상인데 개별 대상이지. 그러니까 소금 밑에 있는 애가 소금 입자가 되는 거야. 이해됐니? 디귿은 뭔데? 디귿은 반복되는 연주라고 그랬잖아. 그지? 이것도 개별 대상이 된다. 그래서 연주는 니은하고 디귿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는 게 좋아. 기억하고 디귿이 아니라 니은하고 디귿이 개별 대상으로 같다고 생각하면 되고, 소금 자체는 비교해야 되는 거니까 얘는 개념에 해당되고 대상에 해당된다. 그거의 이해가 소금 입자다. 알았지? 자, 그러면 1번 기억과 달리 니은은 개념에 해당된다. 기억이 개념에 해당되는 거야. 그다음에 기억과 달리 디귿은 개별 대상. 맞았네. 2번 정답이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돼? 기억과 달리 니은도 개별 대상이다.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 모두 개별 대상으로 동일하다라고 생각하면 돼. 다 틀렸잖아 지금. 디귿과 달리 니은은 개별 대상이 아니라 니은 디귿은 모두 개별 대상이고, 기억과 디귿 모두 개별 대상. 틀렸지? 니은 디귿 모두 개념이 아니라 니은 디귿은 모두 개별 대상이다. 정답은 2번이. 알았어? 자, 그 다음에 36번 개념의 폭력. 아까 선생님 설명했는데 딱 개념을 정해놓고 그 안에다 집어넣어 버리는 게 개념의 폭력이랬잖아. 일방적이지, 그지? 그러면 틀린 거. 개념의 개별 대상을 포섭시킴으로써, 포섭시키는 거야. 일어난다. 그러니까 개념 속에 다 개별 대상을 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야. 억지로. 개념이 있으면 개념 안에 개별 대상이 다 있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 폭력 맞고. 2번 개념에 맞추어. 이것도 세상을 보았을 때 생기는 문제 똑같아. 우리가 아까 개념 속에 개별 대상들을 다 집어넣어 버린다 그랬잖아.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어떤 현상에 대해서 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야. 똑같은 거야. 그 다음에 3번 개별 대상이 지닌 고유한 특성만을 중요시할 때 나타난다. 정반대. 3번이 답이지. 왜냐하면 개념도 중요하지만 개별 대상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야. 이거 들레즈란 말이야. 알았니? 이게 뭐야? 3번이 개별 대상의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들레즈 얘기고 3번이 정답이지. 그럼 개념의 폭력을 저지르면 안 된다가 들레즈이기 때문에 개별 대상의 다양성을 인정한 들레즈 얘기가 맞고, 개별 대상의 다양성은 결국 고유한 특성을 존중할 때 나타난다. 4번 대상에 대한 보편적 신념만, 이 보편적 신념만이 틀이지, 틀. 위에서 개념의 틀이라고 하는 틀이야. 5번 개별 대상이 개념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 대상의 가치가 결정되는 거. 이것도 약간 그쪽으로 가고는 있지만 그 개념의 폭력은 해당되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이건 내용이 없어. 알았니? 이것도 사실은 원래 개념의 폭력인데 윗글에는 제시되지 않고 있단 말이야. 이것도 아니지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라고 하면 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37번으로 갈게요. 37번. 37번은 보기는 온라인 수업 게시판에 읽은데 윗글의 학생을 읽은 사람이 가와 나에 들어갈 말로 적당한 것은, 자, 한나는 냉면을 소개하는 책자를 봤는데 함흥냉면과 평양냉면 서로 비교하는 내용을 읽고 뭐야? 개념적 차이라고 해야 되겠지, 그지? 이건 개념적 차이야. 두 냉면이 면과 육수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다. 한나는 두 냉면의 차이를 분명히 알게 됐다. 개념적 차이, 상대적 특성과 비교하는 거야. 그러면 한나는 냉면이 지닌 절대적 다름을 알게 된 것이군. 틀렸네. 자, 그러면 너는 A를 가를 알게 된 것이고 된 것으로 여기고 있으므로 너의 의견은 들레즈의 견해에 뭐라고 생각해? 라고 얘기했어. 자, 그러면 자, 한 가지. 자, 여기 뭐야? 차이를 분명히 알았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가를 알게 됐다는 얘기는 뭘 알았다는 얘기야? 자, 봐봐. 선생님 얘기 잘 들어봐. 두 냉면의 차이를 분명히 알게 됐는데 어떻게 했냐면 각각의 냉면이 아니라 미안해. 자, 냉면 갖고 냉면을 비교했으니까 이건 같은 걸 가지고 한 거야. 그지? 냉면 자체지. 아까 소금에 짠맛과 덜 짠맛 뭐 이런 나왔잖아. 그러면 얘는 차이 자체에 대한 거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너는 차이 자체를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너의 의견은 들레즈의 견해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맞지. 응? 자, 왜냐하면 지금 대상들하고 비교하는 거는 개념적 차이인데 한나가 두 냉면의 차이를 A에서 했다고 했는데 A를 알게 된 건 잘못 이해한 건데 그렇지 잘못. 얘가 냉면을 가지고 비교를 했는데 두 개가 다르다고 얘기했어. 그치? 자, 여기 함흥냉면하고 평양냉면 다시 설명해 줄게. 함흥냉면, 평양냉면을 가지고 지금 비교한 거잖아. 그지? 두 냉면의 차이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 한나가 알게 된 건 함흥냉면과 지금 평양냉면의 두 냉면의 차이를 분명히 안 거잖아. 그지? 두 냉면. 근데 밑에 이 여자애가 뭐랬냐면 한나는 냉면의 절대적 다름을 알게 된 게 아니지. 이건 상대적 다름을 알게 된 거잖아. 어? 냉면과 냉면은 똑같지만 이 냉면하고 이 냉면은 각각 서로의 개별 특성을 가지고 차이를 한 거잖아. 근데 얘가 지금 뭐라 했냐면 한나는 냉면의 절대적 다름을 알게 됐대. 아니지. 개념적 차이를 한 거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여자애가 지금 바로 밑에 있는 애가 잘못 말한 거야. 개념적 차이를 절대적 다름이라고 얘기한 거야. 상대적 다름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남학생이 이 여학생한테 너는 A를 두 냉면의 차이를 이게 지금 절대적 차이가 아니라 상대적 차이인데 절대적 차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가에 들어갈 말은 차이 자체라고 해야 되는 거지. 여자애가 차이 자체, 즉 절대적 다름이라고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 지금 틀렸다고 얘기해야지. 부합하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들레즈는 뭐라고 얘기할까? 들레즈는 있잖아. 함흥냉면과 평양냉면의 차이, 면과 육수의 차이가 다르다는 건 개념적 차이가 아니라 차이 자체라고 해야 돼. 알았지? 근데 얘는 지금 미안해. 개념적 차이. 왜 이래? 차이 자체가 아니라 개념적 차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지. 들레즈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들레즈가 봤을 때 함흥냉면하고 평양냉면의 차이는 개념적 차이라고 해야 된다고. 절대적 차이가 아니라. 근데 얘가 지금 절대적 차이라고 했으니까 잘못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부합하지 않는다. 자, 차이 자체라고 여기고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이걸 쉽게 정리하면 들레즈는 저 함흥냉면, 평양냉면의 차이는 개념적 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여자애는 차이 자체라고 얘기한 거야. 그렇게 이해한 거야. 그러니까 너 들레즈가 들었을 때는 너 얘기 인정하지 않겠지. 부합하지 않는다.
정답은 2번이야. 요 나와 있는 토시 이런 거 잘 읽어야 돼. 자, 여학생은 지금 개념적 차이를 상대적 차이라고 알고, 절대적 차이로 잘못 말하고 있는 거다. 38번. 보기에 대해서 들레즈가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여기 다른 철학자들 얘기인데, 이게 공통점이냐, 차이점이냐, 이런 거 생각하면 돼. 알았지? 공통점이냐, 차이점이냐, 이거 생각하면 돼. 먼저 해겔부터 한번 볼까? 해겔은 세상을 개념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변증법을 제시해서 정반합, 가령 아인슈타인이라는 개별 대상은 남자, 과학자 등과 같은 더 많은 개념을 활용한다면 완벽하게 규정될 수 있다고 본 것이 해겔의 변증법적 시입니다. 그러면 더 많은 개념을 활용하면 완벽하게 규정될 수 있대. 개념적으로 파악한대. 이건 개념주의자들이 생각이잖아. 들레즈 이전이지, 그지? 그러면 해겔하고 들레즈는 반대라고 해야 되겠네, 그지? 그 다음에 앤디 워홀은 실크 스크린을 통해서 대량 인쇄 작업을 거쳐 공장에서 한 가지 상품을 동일한 이미지로 막 한 거, 팝아트. 이 작품들을 언뜻 보면 동일해 보이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윤곽선 번짐, 색상의 조금 차이. 앤디 워홀의 작업은 같음을 생산하는 과정을 되풀이하면서 반복, 오히려 어떠한 결과물도 같을 수 없음을 보여준다. 그러면 들레즈는 앤디 워홀하고 같은 생각이 되겠네. 이 두 가지를 놓고 하는 거야. 아니? 해겔한테는 비판할 거고, 앤디 워홀한테는 맞아 이럴 거란 말이야. 1번. 해겔의 번지용법을 활용하더라도 아인슈타인이라는 개별 대상은 온전히 규정할 수 없겠네요. 자, 해겔이 규정할 수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완벽하게 규정될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들레즈는 완벽하게 규정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맞았고요. 2번. 해겔이 세상을 보는 방법론은 미리 만들어진 이게 개념주의적 태도란 말이야. 규정하는 거라고 비판하겠지. 맞았네. 3번. 앤디 워홀은 같음을 생산하는 과정을 되풀이하며 제작한 결과물을 통해 동일한 강도가 지각됐음을 보여주려 한 것이건 틀렸네. 동일한 강도가 아니지. 왜냐하면 개별의 다양성이기 때문에 전부 다 다르다 그랬어. 윤곽선의 번짐이나 색상 조금씩 차이가 있어. 그럼 강도의 차이도 있다는 얘기지. 정답은 3번. 동일한 강도가 지각될 수 있음이 아니라고 해야지. 그지? 4번. 앤디 워홀이 대량 인쇄 작업으로 제작한 작품들은 다른 것과 비교될 수 없는 개별 대상의 감각적 경험이 가능하겠군. 감각적 경험. 이게 아까 얘기한 강도가 되겠네. 그지? 그 다음에 앤디 워홀의 실크스크린 작품에서는 다른 대상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파악될 수 없는 특성이 색상과 윤곽선에 대한 지각을 통해서 감각 역시 똑같아. 파악할 수 있게끔 맞았네. 정답은 3번이고 각각 다 다르다는 거야. 동일한 강도가 아니고요. 다른 강도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알았지?